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6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정부가 비상장 벤처에 한해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 하반기에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예고를 했는데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은 대주주나 창업자가 주식수 대비해서 그 주식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개수에 그대로 정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뭐 100개 주식이 있다. 근데 내가 30개를 가지고 있으면 30개만큼의 30%만큼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주총회를 하는데 뭐 찬성 반대를 한다. 그럼 내가 찬성을 하면 나는 30%만큼 뭐 30표만큼 그죠? 찬성표가 이제 되는 게 현재의 그 주식회사의 의결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대주주나 창업자에게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차등 의결권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경영권 희석에 대한 우려가 없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이 처음 그, 그 이제 생겨서 그죠? 탄생을 해서 경영을 쭉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많게는 뭐 초반에 한 2, 3년 안에 뭐 두 번, 뭐 많게는 세 번 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꾸준하게 투자를 받다 보면 원래 파운더의 창업자의 그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발행된 주식 수만큼 상대적으로 기존의 주식 수는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건 이제 그 지분율 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농도가 옅어지듯이 그 지분의 비율 자체가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투자를 이제 과감하게 사실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투자사 입장에서도 더 많이 넣고 싶어도 사실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본인들의 지분이 막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운더의 어떤 그런 지분율, 그러니까 의결권 이거를 보장을 해주자. 그러면 투자도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원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진행 방향이 그죠? 또 진행 강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미국에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구글은 2004년에 나스닥 상장 당시에 한 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링크드인, 뭐 그룹폰도 이 제도를 활용을 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차등 의결권을 도입했던 나스닥 상장사가 일반 기업 대비해서 매출은 2.9배, 영업이익은 4.5배가 높았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만큼의 그 기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뭐 씁쓸한 건 그거죠. 이제 차등 의결권을 고민할 만큼의 회사는 사실 그만큼 그죠? 많은 투자금을 받고 막 그 파운더의 지분율이 다일루션 되는 걸 고민할 만큼의 그런 회사니까 사실 이제 좀 부러운 회사들이죠. 뭐 그 기사에도 많이 난 게 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배민 정도 되는 회사들에서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작디 작은 그런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는 뭐 사실 이제 뭐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죠.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등 의결권은 특히 이제 비상장 벤처에 한해서 한다고 하니 한번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꼬가 트여지면 이 차등 의결권을 결국은 대기업에도 허용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 뭐 그랬을 때는 대기업 오너의 횡포를 뭐 지금도 이미 심한데 지금도 이미 지분율 이상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강해질 거다. 뭐 그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뭐 그건 그만큼 이제 결국 제약 조건을 계속 걸면서 이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한국당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네요.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폐지해라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가 실검 왜곡 현상과 관련해서 네이버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이 나 원내대표의 그 멘트들을 몇 개 뽑아 보면 뭐 실검 왜곡 현상에 대해서 네이버가 방치하고 있다. 뭐 기계 조작에 의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데 왜 계속 방치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또 근본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이 서비스가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 논란만 되는데 의심이 이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기계 조작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에비던스가 없으면 이제 임의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검 서비스가 진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비스 중에서 이미 실검 서비스들이 많다. 검색어 순위,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서비스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뭐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예, 제가 그 얼마 전 방송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면 분명히 이 불똥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건 어쨌든 수많은 뒤에 숨어 있는 네티즌들인데 이 불똥이 분명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시달리다 보면 네이버가 어느 순간 뉴스에 대한 그 컨트롤 키를 아예 그냥 다 언론사에게 그냥 내놨듯이 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 서비스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포기되든지 포기가 되든지 아니면 뭐 제3자에게 넘기고 넘기든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뭐 제가 뭐 네이버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서비스에 과연 죄가 있나?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사람 뭐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죄는 미워하되 이 서비스를 사실은 어뷰즈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뭐 기왕이면 이제 국내 제1야당인데 이제 오셔서 항의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조금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 당장 그 서비스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별로 없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씁쓸해서 제가 뽑아봤던 이슈였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갤럭시 10 클레이튼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그 메인넷의 이름이죠. 결국은 이제 갤럭시 10 클레이튼 폰이라는 이 폰에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그런 암호화폐 지갑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그걸 또 사용하기 위한 암호 체계가 그 인베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4억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유출을 했다기보다는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또 되고 있네요. 페이스북은 진짜 올 한 해 뭐 그냥 거의 뭐 한 하루 이틀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터져 나오네요. 자,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10여 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어느덧 OTT의 전쟁이 점점 아주 격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죠. 푹과 옥수수가 합쳐지고 또 넷플릭스가 점점 더 경쟁을 가열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까지는 좀 덜할 것 같아. 내년쯤에는 이 OTT 경쟁이 엄청나게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가 13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2천억 원의 벌금을 맞았네요.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아동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현행 법인데 이거를 이제 어겼다는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안팎의 의견들은 그 2천억이 뭐 유튜브한테 돈이냐 뭐 이런 그래서 너무 약하다 뭐 더 훨씬 세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최근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런 분위기는 조만간 혹은 뭐 이미 그렇죠. 한국에도 이제 그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핸들하시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늘 그 유념해 두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뭐 댓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예,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나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내일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